내가 어떤 홈케어를 통해서 이 모공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답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피지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얼굴이 건조해서 죽어버리죠.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온사이드 김혜리 대표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토픽은 모공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거울 보면 내가 갑자기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넓어진 모공을 발견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한 20대 초반 때까지는 사실 모공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언니가 요즘 모공이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했을 때 뭔 소린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제가 한 2년 늙으니까 그때부터 모공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면 무조건 모공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 심지어 원래 트러블이 많은 남성분들까지도 모공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내가 어떤 홈케어를 통해서 이 모공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답을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안을 잘하고 필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거. 두 번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같은 걸 신경 써주는 거. 세 번째, 보습을 더더욱이 신경 써주는 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공은 못 말려요. 모공은 우리가 100% 해결하지 못해요, 고객님. 이거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모두가. 이미 너무나 늘어진 모공은 완전하게 내가 복구시킨다기보다는 더 넓어지지 않게 해주고 조금 더 완화되게 해줘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지우개질, 블러칠한 조명받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인식하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앞으로 계속 어려 보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참고로 건성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해도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건성인 분들은 반대로 노화가 더 빨리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 지성인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토픽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모공이 넓어지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피지가 분비량이 너무 넘쳐. 그래서 여기가 점점 넓어져. 두 번째, 노화입니다. 노화. 말 그대로 진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다들 모공이 늘어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공 줄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덜 넓어지게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처음에 피지 얘기 드렸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피지가 안에서 너무 샘솟지 않게 첫 번째, 보습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홈케어로 보습을 잘해주기만 하면 피지 분비량은 과하게 늘어나지는 않게 돼요. 유수분 밸런스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과각화된 각질층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피지가 점점 안에서 샘솟듯이 막히면서 여드름까지도 막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필링 같은 관리를 통해서 피지샘이 막히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화는 솔직히 그 누구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화를 가장 많이 피부에게 주는 게 뭐냐? 햇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애초에 밖을 잘 안 나가 이제 지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꾸덕꾸덕하게 막아버리는 건 또 반대로 피지샘이 더 발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되 너무 무거운 제형이나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엔 다 보습이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보습만 신경 써주시면 모공이 그렇게까지 넓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모공은 완전하게 해결을 못 본다 라고 해도 그래도 원장님 전 죽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모공을 해결하고 싶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 모공이 사라질까요? 를 물어보신다면 주로 세 가지를 좀 얘기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 모공엔 얘보다 더 효과 좋은 게 없어요. 스킨보톡스. 스킨보톡스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모공이 타이트닝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매끈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일시적인 효과예요. 만약에 뭐 여름철 말 그대로 햇빛도 많아지고 피지량도 분비가 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모공이 살짝 늘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 덜 늘어지게 타이트닝 딱 잡겠다 하시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저는 스킨보톡스 강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공 근처의 흉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다 타이트닝 시켜서 재생을 유발하는 거. 뭐 제네시스도 있을 수 있겠고 포텐자도 있을 수 있겠고 피코프락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너무나 다양하죠. 어느 병원에 가셔도 대부분 모공 치료하러 왔다고 하면 이런 재생 레이저를 권유드리곤 합니다. 근데 얘네는 단점이 모공 치료는 좀 아프고 세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길고 상당히 통증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저 어떻게든 해결 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사람들이 이거 블랙헤드다, 이거 모공
모공이다 하고 착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그냥 털인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면 이거는 딱 봐도 속모증이다 싶은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털들만 제모로 없애주셔도 모공이 훨씬 더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모공 말렙 다 아시는 겁니다. 시술의 횟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킨 보톡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그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 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유드리지만 얘를 몇 번 만에 끝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재생 레이저 종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 보통 한두 달 정도 간격으로 3번 이상을 권유드립니다. 하고 나면 확실히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안할 때부터 부들부들해져요. 모공이 많이 줄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그래도 효과를 보려면 최소 3번 정도,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시면 5번 정도까지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제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는 모공이라기보다 모공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지만 한 달 간격으로 최소 5회에서 10회 간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원장님 피지를 아예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피지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얼굴이 건조해서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피지를 줄여주는 레이저가 있고 피지샘을 지지는 레이저도 있거든요. 피지를 줄여주는 아큐토닝 같은 이런 레이저들, 카프리 같은 레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1, 2주 간격으로 한 4, 5번 정도 해주면 여드름이 많이 나셨던 분들도 피지량이 많이 줄어서 여드름이 줄어들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유난히 피지량이 많은 블랙헤드 여기가 너무나 심하게 발달되어 있고 맨날 여드름 나신 이런 분들은 아예 아그네스라고 해서 그쪽 부분에 피지만 지져버리는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 피지샘을 파괴하는 방식을 얼굴 전체에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 2가지 방식을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공을 더 넓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상 10대에서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공이 노화가 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애초에 지성형이라서 너무나 피지 분비가 발달돼 있어서 모공이 크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지 조절해줄 수 있는 레이저라든지 필링 관리, 보습 관리 이런 게 조금 중점이 될 것 같고요. 20대에서 30대까지는 슬슬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공 타이트닝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스킨 보톡스 같은 걸로 예방을 좀 해주시면서 화장 안 지우고 자거나 뭐 이런 일 없게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약간 노화 방지까지 조금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40대에서 50대를 넘어가면 반대로 피지량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니까 모공이 더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재생을 도와주면서 보습 쪽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피지량을 감소하는 쪽보다는 노화를 방지하면서 보습을 신경 써주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고민해봤을 모공 문제에 대해서 집에서 어떻게 관리했을 때 최대한 내가 모공의 늘어짐을 막고 겉으로 봤을 때 보습만 잘 돼도 훨씬 모공이 줄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성비 있게 내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드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모공 진짜 부자야, 나 모공 너무 심해, 이러시면 어쩔 수 없이 병원 오셔야 되고요. 그런 점들 뿐만 아니라 항상 모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